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리고 부동산 앱에 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글렀구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 5년 차,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지만 전세 만기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에만 세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도 박앤세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이 보증하는 아주 합법적인 세일이죠. 바로 경매입니다. 혹시 경매라고 하면 빨간 딱지, 깍두기 형님들, 복잡한 법률 용어부터 떠오르시나요? 그 편견만 깨면 남들보다 20%, 많게는 30% 싸게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이자 부동산 투자자 정진우입니다. 저도 처음엔 법원 가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초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매로 자산을 불리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도 마련했죠. 오늘 제가 딱 10분 만에 경매 초보 딱지를 떼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다 빼고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경매가 뭘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의 집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주최하는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면 주인이 되는 거죠. 금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의 번거로움과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크, 공부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외계어가 가득하죠. 이거 잘못 샀다가 내가 빚까지 다 떠안는 거 아냐? 무서우시죠? 하지만 딱 하나, 말소 기준 권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이 어렵죠? 그냥 지우개 혹은 빗자루라고 생각하세요. 등기부 등본에 적힌 날짜 순서대로 권리들을 줄 세웁니다. 그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녀석을 찾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소멸하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지우개 역할을 할까요? 보통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 이게 가장 흔한 말소 기준 권리예요. 즉, 은행 빚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들은 경매가 끝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없다? 그럼 안전한 물건입니다. 간단하죠? 권리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컴퓨터 앞을 떠나야 합니다. 현장 조사, 일명 임장을 가야 하는데요. 그냥 집 구경 가듯이 가면 안 됩니다. 경매는 집 내부를 못 보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우편함을 보세요. 법원에서 온 등기, 독촉장, 그리고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쌓여 있나요? 이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살고 있어도 명도, 이사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리소에 들러서 미납 관리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판례상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는 최소 3군데 이상 들르세요. 한 곳은 집을 살 사람처럼, 다른 한 곳은 집을 팔 사람처럼, 마지막 한 곳은 세입자를 구할 사람처럼 물어봐야 진짜 시세가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만 믿고 입찰했다가는 금매보다 비싸게 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드디어 입찰일입니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꽤 엄숙합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것,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입니다.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가는 데 센스입니다. 입찰표 쓸 때 손 떨리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0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3억을 쓴다는 게 30억을 써서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숫자는 또박또박 쓰고 나서 2번, 3번 확인하세요. 사건 번호 2023-1234 낙찰자 정진우님. 집행관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짜릿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발로 뛴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명도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죠. 드라마에서처럼 물 뿌리고 짐 던지는 장면? 현실에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점유자는 대화가 통하는 일반인입니다. 그분들도 이사갈 시간과 약간의 이사 비용이 필요한 것뿐이죠. 명도는 싸움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낙찰받자마자 찾아가서 내 집이니 나가세요 하면 감정만 상합니다. 선생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시면 이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하세요. 만약 말이 안 통한다? 법원에는 인도명령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명도 협상이 마무리될 즈음 낙찰받은 가격의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냅니다. 이때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하면 내 돈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살 수 있죠. 잔금을 내는 순간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그 집은 법적으로 완벽한 내 집이 됩니다. 명도가 끝나고 텅 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냄새나고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도배, 장판 새로 하고 조명만 바꿔도 새 아파트 부럽지 않게 변합니다. 경매로 싸게 샀으니 그 차익만큼 인테리어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도 첫 경매로 마련한 집에서 딸아이와 숨바꼭질 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전화에 떨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신감. 경매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소기준 권리, 임장, 입찰, 명도. 들어보니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수영을 책으로만 배울 수 없듯이 경매도 직접 법원에 가보고 모의 입찰이라도 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이번 주말 데이트 삼아 가까운 법원 경매 법정에 구경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급만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편견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진짜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순간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아, 참. 법원 가실 때 주차 전쟁이 심하니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리고 법원 구내식당밥이 싸고 맛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막막했던 내 집 마련에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보세요. 감사합니다.